자, 현재 실마리 뒤집기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고요. 5,013, 1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을 또 풀어가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개장 초반에 좀 우당탕탕이 있었는데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기타 품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관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지 기존에 이제 15%였던 걸 다시 25%로 원복?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소셜 네트워크를 또 누가 댓글을 달아서 현대차는 로봇 기업인데요. 이렇게 라고 누가 쓰지는 않겠죠? 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빠르게 지금 올라왔어요. 뭐 이게 이제 언제부터라는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식의 압박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은 시작했는데 한국은 왜 안 해? 라는 부분을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트위터에 올려서 압박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 화들짝 놀라서 지금 뭐 캐나다에 가 있던 김정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부 인사들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뭐 국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뭐 트럼프의 전략은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아마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 같고, 국회 논의가 된다면 뭐 여당이 압도적 뭐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는 뭐 생각보다 손쉽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뉴스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트럼프식 전략이 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나비의 날개짓 한 번에 우리나라는 또 우당탕탕 아침에 물론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성숙도를 좀 높여가고 이 속된 말로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막 흔들리지는 않고 정상 회귀를 빨리빨리 하는 건 있지만 신경은 좀 쓰이죠.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가장 빠르게 또 약세를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뭐 거의 한 5% 가까이 빠졌다가 네, 지금 뭐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로 뭐 공식적으로 뭐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충격을 받긴 받겠죠. 근데 그러면 트럼프 미국도 잃을 너무 많을 텐데. 근데 전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전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움직이면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도 막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돈을 쏟아부어서 환율 걱정이 되고 있는 국가들에게 환율 관리까지 해주면서 빨리 좀 미국에 투자해라라고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어서 오늘 아침에 조방원이 움직인 것도 저는 뭐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에 붙어서 가장 빠르게 미국에 뭔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전반적으로 좀 올려가는 또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이게 조정 요인이 아니고 시장에서 보면 미국과 더 붙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약간 해프닝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편적 관세가 미국 대법원 상고에 아직도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효화가 되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젠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입장에서도 국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줘야죠. 왜 그래? 그거 무효화되면 피곤해지니까 일단 3,500억 달러, 500조를 못을 받고 싶어 했나?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서두르는 그런 뉘앙스도 보이는 거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한국 정부는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또 빠르게 움직이죠. 네, 뭐 다만 뭐 속도를 정말 우리가 빠르게 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 좀 걱정되는 것은 네. 정말 200억 불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정도가 좀 부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동호 대표가 보시는 평가는 어때요? 사실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앞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항들에 대한 좀 약간 불만의 목소리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또 친중 쪽으로 또 이렇게 그것도 가는 그렇고 것도 사실 불만이었을까요? 최근에 뭐 쿠팡 이슈라든가 뭐 여러 쿠팡 가지 이슈. 이제 또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지금 미국에 가서 설명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좀 이제 그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 총격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또 내부에. 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타겟이 된 것이 아닌가. 최근에 보면 뭐 캐나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관세 위협 100%또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트루 소셜에다가 계속 올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국가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과 FTA 또 이제 원점에서 합성하겠다는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고강도의 압박 전술을 쓰면은 그 나라 해당 국가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은 이미 우리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오히려 이렇게 상승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은 이것은 또 타코다. 결국은 저는 그게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또 이제 물러설 것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저도 뭐 이거는 이제 해프닝인데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뭔지를 지금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한번 대응해야 된다. 쳐본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결국은 지금 앞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왜 안 하고 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은 그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관세로 얻어낸 그러니까 어떤 대미 투자의 성과예요. 자, 일본이 얼마 투자하고 뭐 한국이 얼마 투자하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액션이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최근에 뭐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만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이번에 또 크게 지금 일단 그 또 얘기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게 상당히 압박 요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했나 봐요, 우리가. 예. 가서 뭐 얘기해줘야지. 알래스카 가스전도 해야잖아. 뭐 우리 그거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지? 뭐 다 할 텐데. 라고 또 잘 달래줘야죠. 뭐 그게 어떤 통상 교섭이니까. 너무 그거를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타이틀로 막 속보라는 걸 때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헷갈릴 수 있죠. 위축될 수 있고. 하지만 빠르게 또 올라오고 그 빈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재료, 공식적인 재료는 아니에요. 막 지금 쏟아내고 있던데, 뭐 일각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미 대충 예상들을 했었던 미국 내 ADR 그리고 또 액면 분할 거기에 특별 배당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설까지 설입니다. 아직 공식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제 CT 리포트 나오고 오늘 아침 마이크로소프트 뭐 왜 갑자기 이번 주에 IR 할 텐데.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 이번에 그 광노정 사장이 CES에 갔을 때 얘기가 뭐냐면 그 HBM3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물량 대기가 급급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걸 다른 데 줄 수가 없었어요. 만드는 순간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광노정 사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CES에서 우리 다양한 업체들이랑 협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게요. 뉴스의 그 플로우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일요일 날 HBM4 퀄 통과했다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종결이 될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이 스케줄에 따르면 퀄 통과되면 네. 소량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는 건 한 뭐 2월 말 정도나 돼야 될 거고 소량이 아니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양산은 아마 5월 정도로 넘어가겠죠. 네. 어차피 이제 루빈이 나오는 건 하반기니까 그 하반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갈 텐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뭐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한 반 단계 정도 늦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퀄 통과를
제대로 못하면 이거 가지고도 한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HBM4를 만들었는데 3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그래서 다른 쪽이랑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HBM4에서 뭔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엔비디아의 합리적인 그 눈높이가 좀 높아서 그렇죠.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HBM3를 원래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도 지금 급해서 하지 못했던 걸 준다? 그다음에 갑자기 자사주 매입, ADR 이런 걸 왜 할까라는 의심을 우리는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아직 아닌가. 뭐 공식 발표는 아닌데 시장의 풍문 뭐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겠죠. 이미 기존에도 막 계속 그런 것들이 뿜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침 또 관세 이슈로 현대차가 좀 밀릴 때 반도체가 지금 잽싸게 빠르게 뭐 막아주는 형태. 또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 에너지는 굉장히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씀은 맞는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그런 뉴스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면 얘기했더라도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핵심 포인트는 하이닉스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면 HBM까지 앞서가고 있다면 알아서 엔비디아가 물량을 다 가져가 줄 텐데 근데 왜 갑자기 다른 쪽에 팔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흘러나오게 됐을까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거기 이제 삼성전자 HBM4 퀄통과라는 그 뉴스까지 우리가 결부지어 보면 이런 스토리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동훈 대표가 보시기에는 뭐 반도체 토탈로 볼 거냐 아니면은 하이닉스 단독이나 이렇게 개별로 떼어서 볼 거냐. 근데 오늘 사실 하이닉스가 조금 뭐 그렇게 붐붐하니까 삼성전자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느낌의 주가가 지금. 네.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4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그 점유율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들이 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SK하이닉스가 좀 약간 좀 지금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쏟아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상당히 이제 우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앞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비교를 할 때 뭐 두 종목 다 좋은 건 사실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재료의 가치라든가 또는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새롭게 그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HBM4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실상은 조금 이제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점유율을 가져갈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요번에 결국은 우리가 인텔의 실적에서 봤지만은 인텔의 실적에서 확인한 건 그거예요. 인텔 파운드리 아직까지 안 되는구나를 확인한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인텔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전 지나치게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텔에다가 기대했던 것이 뭐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근데 뭐 이번에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TSMC의 대항마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TSMC가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빅테크들의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더 이상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쪽으로의 자연스러운 물량의 이전이라든가 물량의 증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결국 지금 반도체 투탑을 놓고 봤을 때 물론 SK하이닉스 좋지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오늘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의 급등이 나타났고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흐름이 뭐 안 오른 건 아닌데 에헤.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약했단 말이죠.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좀 그 힘입어서 좀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사실 자동차면은 그 뒤에 파급되어 있는 것들이 또 배터리도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전기차하고 배터리. 뭐 자동차, 뭐 여기에 이제 전략 어떻게 정할까요? 저는 일단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의 핵심은 어쨌든 이런 정책 변동성, 환율 변동성이 만약에 계속 열리게 되면 숫자가 안 따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최근에 워낙 강하게 뭐 패시브 수급으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펀더멘탈 고려 없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밀려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코스피는 최근에 외국인들도 골라 사는 모습이고 뭐 기관도 그냥 패시브로 지수 사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 프로그램도 예전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죠. 특히 거래 대금이 늘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확실한 숫자 있는 종목들만 골라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군들까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격 부담되는 종목군들, 밸류 부담되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처럼 좀 더 숫자가 확실한 종목. 그다음에 지금 이 그동안 안 움직였던 뭐 최근에 통신이라든지 밑단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도 전략 정리 좀 한번 살짝 해주시고.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뭐 대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또 이제 그 추가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전에 어떤 그런 구간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좀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남는다면은 그때는 또 이제 시장에는 또 하나의 또 그 어떤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이 부분을 좀 이제 해소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좀 이제 진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이네요. 첫 번째 주제는 맞아요. 두 번째는 좀 뭐 세부적으로 좀 약간 소프트하게 내려가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통상 무역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확대하자라는 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요지잖아요.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문화 교류, 또 게임 또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게임 산업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여기도 만만치 않은 젊은 세대 뭐 2030, 뭐 복잡다단하죠. 복잡다단하고 디지털인데 어떻게 됩니까 게임주? 근데 게임은 중국이 여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한국 업체 들어오면 뭐 중국 업계 게임을 휩쓸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더 잘 만들거나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열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코스닥이 워낙 올랐으니까 네.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쭉 보다가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탄탄한데 기관 수급이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왜 이러지라고 조금 이런저런 걸 살펴봤더니 국내 정책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육성 정책으로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정책적 전환,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뭐 10시 이후에 게임 못하고
그다음에 게임에 소위 이제 E2E 그 돈을 벌 수 있는 PT. 가상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뭐 그 도박 논란 때문에 다 막아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열릴 가능성을 본다면 단순히 뭐 네이버 이런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게임 쪽도 소위 이제 이런 돈이 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오이즈라든지 뭐 컴투스홀딩스라든지 어제 웹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급등하면서 최근 며칠간 기관 수급이 일관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고 컨텐츠 펀드라든지 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일부 배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바닥 국면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게임사들이 지금 다 사람 잘라내고 비용도 엄청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방만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게임주들도 턴어라운드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정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건 아닌데 이 5점 특위라고 했던 그 언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코스닥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3,000포인트를 타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활용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는데 내용을 이제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주식처럼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야, 이 김치코인 또 난리 법석을 치려고 하나?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일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일단 지금 게임주들의 상승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워낙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장기 소외의 측면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뭔가 이러한 그 낙폭 과대의 개념에서 먼저 접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좀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대표주 중에 하나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붉은 사막의 출시라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 종목들의 모멘텀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제 거기 공감을 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책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 종목들의 모멘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그야말로 바닥에서 했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게임주들은 이 영역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막상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들의 어떤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이런 것들이 길게 끌고 가는 수급이냐 아니면 단기에 끝나는 수급이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물론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은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이런 그 국내에서의 이런 규제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식화된다라면은 사실 게임주도 지금은 충분히 이제는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게임 업종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게임주들은 어느 정도 어떤 구조 조정이 끝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향후에는 지금 이 낙폭과대에 따른 상승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략 어떻게 짧게? 네, 저는 뭐 네오이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오이즈를 좀 보고 네오이즈,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보고 있는데 네오이즈가 지금 가장 주주환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수급도 가장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작 기대만 조금 올라온다면 뭐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이 단순 게임을 끝나는 게 아니라 P2E, 뭐 STO, ICO 뭐 용어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조각 투자부터 해서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